자, 오늘은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원소 주기율표 할 겁니다. 이게 이제 화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막상 보시면, 야, 이씨, 그죠? 아, 막 갑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자, 그래서, 우선, 이 원소 주기율표. 자, 이 원소 주기율표라는 건요, 원래는 뭐냐면, 원소를 보기 좋게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한 건데, 보기 좋게 나열한 거예요. 이게요? 그쵸, 이게 보기 좋게 나열한 겁니다. 아이고야. 자, 그래서 이 원소 주기율표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보기 좋게 나열한 거냐면,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원소를 나열한 표예요. 자, 이걸 원소 주기율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런 데 다 있을 거예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30번까지는 외워두셔야 편해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요즘 보니까 한 20번까지 외워라 하시는 것 같은데, 30번까지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또 외워두실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싹 다 외워야 돼요. 그러는데요. 싹 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30번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몇 가지를 좀 더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최초의 주기율표는요, 누가 주장을 했느냐? 바로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은 원소를 나열하긴 나열했는데 어떻게 나열했냐면, 원소를 그냥 단순히 무게순으로 나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는 비슷한데, 성질이 쟤하고는 비슷한데, 이것도 비슷한데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비슷한 성질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성질 비슷한 애들끼리 좀 묶어놓자, 보기 편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절대 우리가 보기엔 보기 편하지 않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현대적인 주기율표는요, 누가 주장을 했느냐? 모즐리가 제안을 했어요. 모즐리라는 사람이, 그러면 비슷한 성질 것들도 있는데 얘네들끼리 한번 나열해보자.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주기율표를 보시면요, 표예요. 그죠?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우선 첫 번째, 가로줄. 자, 이 가로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주기라고 불러요. 다음, 두 번째, 세로줄. 자, 세로줄이에요. 세로줄. 세로줄을 뭐라고 부르냐면 족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같은 족에 있는 원소는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족에 있구나, 그럼 성질이 비슷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원소 주기율표 보기.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각각 그 족에 해당하는 애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1족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 자, 이 1족에 해당하는 알칼리 금속은요, 어떤 애들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요, 뭐, 리튬이나, 나트륨, 그 다음에, 뭐, 칼륨, 루비듐, 그 다음에 뭐, 세슘, 프랑슘,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상에 나타나는 여러분들 이 원소 기호 있죠. 기본이에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뭐 머리 아프게 아니면 갈구기 위해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달아드리자면 Li는 누구냐면 리튬이에요. 리튬. 그 다음에 NA는 나트륨이고요. 그 다음 K는 칼륨이에요. 그 다음 RB 있죠. 얘는 루비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CS 얘는 세슘. 그 다음에 FR 얘는 프랑슘. 그래서 얘네들은 우선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같은 족에 해당하는 애들은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하다 그랬죠? 우선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알칼리 금속이에요. 금속.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금속이니까 은백색 광택이 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들은 금속이긴 한데요, 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프랑슘, 얘네들은 금속은 금속인데 아주 약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금속 그러면 오우 쇳덩어리 단단한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 칼로 그냥 쑥 자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세 번째, 이 특징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누구냐면 어떤 특징이냐면 얘는요, 물이나 아니면 공기 중에 들어있는 산소와 매우 잘 반응해요. 그래서 물이 닿게 되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하게 되면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석유나 아니면 액체 파라핀이 뭐예요? 양초의 주 성분이에요. 그래서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다음 물하고 산소하고 아주 잘 반응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물에다가 넣으면요 격렬하게 반응해요. 물에다 띡 넣으면 바짝바짝 하고 반응해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물과 반응해서요 수소기체가 나와요.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얘가 이 알칼리 금속이 물에 녹은 요갱은요 어떤 성질을 띠게 되냐면 염기성을 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그때 그 염기성이에요. 근데 이 염기성이 바로 알칼리예요. 알칼리. 자, 그다음 또 대표적인 애가 또 누가 있냐면요, 17족에 해당하는 할로젠 원소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7족에 해당하는 할로젠 원소에는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플로르나, 아니면 염소, 아니면 또 뭐, 브로민, 요오드, 아이오딘,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아이오딘, 그 다음에 뭐, 아스타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써드리자면, F는 플루오르예요. 플로린, 이제 얘도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요즘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 Cl, 얘는요, 염소. Br, 얘는 브로민. 그 다음, I, 이건요, 이오딘. 그 다음, AT, 아스타틴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우선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첫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살균제 정도로 쓰여요. 플로린은요, 다른 말로 뭐냐면 불소예요. 불소. 불소가 뭐냐면 치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 염소는요, 수돗물 있죠? 수돗물을 소독할 때 써요, 염소를. 그래서 뭐, 그 다음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빨간 약이라 해야죠. 빨간 약. 그 안에 주 성분이에요. 그래서 살균, 주로 살균할 때 써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에는.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얘는요, 수소나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합니다. 얘네들은 수소나 알칼리 금속과 잘 반응해요. 그래서 이때 알칼리 금속과 반응하면 흰 고체된다. 그냥 고체 물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가서 배우게 되는 뭐냐면 이온 결합 화합물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또 누가 있느냐면요, 18족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들, 얘네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비활성기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비활성기체에는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뭐 헬륨이나 아니면 네온, 아니면 뭐 아르곤, 뭐 크립톤.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 뭐 크립톤, 그 다음에 뭐 제논, 그 다음에 뭐 라돈. 근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일본 원전 폭발 때문에 뭐 여기서 몇 가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논이나 아니면 라돈 같은 거, 그다음 아이오딘, 뭐 방사성 아이오딘이 뭐 검출됐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 이 원소들 중에는요, 어떤 애들은 이제 뭐냐면 방사성 원소라 그래서 스스로 방사능을 뿜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HE는요, 헬륨이고요. 그
다음 NE는 네온이에요. 다음 AR은 아르곤이고요. 얘는 크립톤. 다음에 XE는 제논. 다음에 뭐 RN은 라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8쪽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우선 첫 번째, 매우 안정적이에요.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원소랑 잘 반응하지 않아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니까 나 혼자서도 그냥 다 해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얘네들은요 1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자, 이때 1원자 분자라는 건 뭐냐면요, 원자 한 개가 곧 분자예요. 왜? 매우 안정적이어서 다른 애랑 반응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다음 두 번째, 이 18쪽에 해당하는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다양한 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광고판 있죠. 우리 왜 저거 네온사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광고판에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뭐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들어오는 거. 그게 바로 네온, 즉 비활성 기체를 이용한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자, 그다음. 자, 이 원소 주기율표에서는요, 크게 이제 원소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말 그대로 금속이냐 금속이 아니냐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요, 비교해 보면 대충 요 정도로 우리가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자, 그래서 우선요, 주기율표상에서 나타나는 위치를 보시면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왼쪽이나 중앙에 위치한 애들이 다 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서 보시면 그 원소 주기율표 나와 있고, 원소 주기율표가 다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색깔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서로 다르게 표시를 해 놓기도 합니다. 다음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요, 주로 오른쪽에 위치해요. 자, 그래서 상태를 보시면 금속은요, 말 그대로 금속이니까 주로 뭐냐면 고체로 존재합니다. 그다음 비금속 원소는요, 기체나 고체로 존재하는데, 이때 금속 원소 중에서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수은. 자, 이 수은은요, 액체로 존재합니다. 액체. 다음 비금속 원소에도 특이한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브로민. 이 브로민도 역시 액체로 존재해요. 다음 열이나 전기 전도성을 보시면
즉 열이나 전기를 전달해주는 성질이에요. 전달해주는 성질을 보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해주죠. 그래서 매우 커요. 근데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요, 매우 작은데 이때 주의하실 녀석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비금속 원소 중에서 탄소는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이제 힘에 의한 변화를 보시면 금속 같은 경우에는요, 특이하게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연성과 전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때 연성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연성이라고 부르냐면 힘을 줘서 잡아 당기면요, 늘어나는 성질이에요. 그 다음 전성은 뭐냐면 힘 줘서 누르면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칼 만드는 장면 보신 적 있어요? 쇠덩이를 빨갛게 달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망치로 땅 때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점점 퍼져서 칼 모양이 되죠. 그죠? 자, 근데요,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연성이나 전성이 없어요. 연성이나 전성이 없기 때문에 힘을 가하게 되면요, 쪼개지거나 깨져요. 자, 그 다음 광택을 보시면요, 금속들은요 광택이 나죠. 근데 비금속 원소는 광택이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금속 원소에는 매우 다양한 예들이 있어요. 뭐 금, 은, 구리, 철, 뭐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마그네슘 등등. 다음 비금속 원소에는요, 뭐 수소나 산소, 탄소, 뭐 질소 등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특징,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긴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 원소 주기율표 상의 위치도 외워두셔야 되고요, 거기에 나오는 원소 기호랑 이름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치 따라서 뭐 1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알칼리, 17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할로젠 원소, 뭐 18쪽에 해당하는 애들은 비활성기체, 이런 식으로 다 외워두셔야 돼요. 사실 여기는 거의 뭐 외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 예상으로는 여기에서 아마 중간고사 그 성적이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꼭이에요. 꼭. 여기는 계산하는 문제라고 해봐야 앞에서 나오는 열에서 뭐 열량, 뭐 비열, 아니 무슨 뭐 열용량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이런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아프고요, 뭐 아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외우면 알파벳을 모르는 애가 영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다. 저번에 얘기해드렸죠. 그러니까 꼭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세요. 생각을 없애세요. 어떻게 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냥 하고 하루에 한 5번 정도씩만 읽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이거 어떻게 뭐 이런 걸 배워, 이래봐야 스트레스만 받고요, 이래봐야 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입니다. 이거는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영어로 치자면 알파벳이에요. 안 외우면 누구 손에? 내 손에. 그러니까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원소의 확인할 거예요. 원소의 확인. 자,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꼭입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안 외우시면 이거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난 이거 안 할래요. 이거 그냥 포기할래요. 이 소리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